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의 내용이 불가분 줄고요. 우리가요 여기 일부분이 무효 주라고 봐봐. 일부분이 무효. 여러분 일부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건 가분적. 다른 말로 뭐란다? 분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무효하고 일부 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분할 가능성이에요. 여기는 불가분이죠. 불가분 그러면 일부 무효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7번은 2번은요. 복수의 당사자가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적어도 3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 사람이 갑에서 병 앞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인 거예요. 그럼 뭐라 한다?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해서 전부를 뭐로 본다? 무효로 본다 이 말이죠.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무효다? 그러면 일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맨 끝에요.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는 뭐예요? 전부 무효 원칙이죠. 그래서 합의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3번은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뭐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강행법규 줄고요. 줄 긋고 여기다가요 밑으로 써. 봐봐 밑에 약관규제법 줄고 약관규제법. 여기 약관규제법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약관법이 바로 강행법규거든요. 그런데 약관법 1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약관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민법 뭐죠?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래서 약관의 내용이 일부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딱 법에 딱 나와 있어. 16조에 약관법 16조에. 그럼 다시 이제 봐. 다시 3번 봐봐요. 강행법규 위반이 일부가 강행법규로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먼저 그 법규가 일부 무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르고, 방금 얘기했죠. 약관법은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아니죠. 일부 무효는 뭐만 무효다? 일부만 무효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에 따르고 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일부 무효는 뭐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원칙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면 그 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 그러면 약관법 16조는 일부 무효는 일부가 무효라고 돼 있어. 그럼 그대로 일부만 무효로 해. 그런데요, 만약에 다른 법에는 그런 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없으면 뭐로 본다? 전부 무효 이렇게. 자, 4번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여기 봐봐. 4번은 갑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의리어 일괄해서 매수했어. 한꺼번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인 둘 다는 매수했어요. 그런데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허가가 안 나왔어. 그럼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죠. 그러면 토지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물까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 있죠. 여기가 지금 왕숙지구 토지가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위에 지금 뭐가 있어?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냐, 토지만 허가를 받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허가 받는다? 여러분 봐봐. 지금 뭐라고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무슨 거래? 토지 거래. 우리 토지하고 건물은 우리나라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물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요, 건물은 허가 받지 않아도 일단 뭐가 된다? 유효가 되고요. 토지는 허가를 받으면 유효인데 허가가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것을 일괄해서 매수했죠.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부동산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가분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따라서 을은 건물의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전부 무효니까. 그런데 건물을 청구하려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등기해 주세요.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없으면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다 그러면 일부 무효죠.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번 보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거래 허가가 있기 전 줄고 허가가 있기 전 일부 무효죠. 그래서 건물만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 이렇게 아시겠죠? 자, 49번 틀린 것은요, 폭리행위 줄고요, 우리가 폭리행위를 뭐라고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폭리행위가 뭐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 동그라미 무효행위 전환이죠.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104조잖아요. 104조 무효행위 전환이잖아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2번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104조가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라도 무효행위 전환 줄고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3번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인정되면 입양 대신 친생자 신고만 있어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모형이 전환에서는 우리가요 두 가지를 한번 보는 거죠. 첫 번째요, 우리가 이제 먼저 타인의 자죠. 타인의 자는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타인의 자를 데려와서 친생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친생자 신고가 무효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신고를 본다? 입양 신고를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혼인 외의 출생자죠.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아빠가 그러냐? 아빠는요 아이한테 인지, 엄마는 인지 안 해. 엄마는 있잖아요, 엄마하고 아기하고는 친모자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아이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나도 뭐든 관계없잖아요. 알겠죠? 내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야. 친장 관계는 누구하고 따진다? 아빠하고 항상 문제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혼인 왜 그러면 혼인신고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그러면 아기의 아빠는요 아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 혼인 외의 출생자를요 우리가 혼생자 신고를 하죠. 혼생자 신고는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한다? 출생 신고를 나중에 하고 부모가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출생 신고를 해. 그럼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신고하고 똑같아? 혼인 중에 출생한 것하고 똑같죠, 순서가. 그런데 실제로 이미 아이는 태어난 거잖아요.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무슨 신고로 봐준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인정한 거잖아요. 인지 신고로 봐준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인지 신고가요 좀 복잡했어요. 왜요? 이 아이가 정말로요, 이 아이 뭐죠? 저 사람의 아이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럼 우리 보면 옛날에 그 뭐죠? TV 나온 것들 다시 요즘 뭐 재방송하는 거 보면은 그 뭐죠? 형사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저 아이가 자기네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이런 말 하죠. 그런데요, 보니까요, 그 아이의 엄마가 자기네 아들하고 옛날에 사귀었던 애거든요. 헤어졌던 애. 그러면요, 의심을 하죠. 아이가 똑같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지라고 하는 것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죠. 알았죠? 저쪽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죠. 상대방이 거부하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 신고. 이번에도 여러분요, 미국에서 입양한 미국인가 프랑스인가 입양한 사람이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80 몇 세인가 내 부모라는 것을 알려달라, 확인해달라 했는데 그분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강제로 유전자 신고, 유전자 체크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전자로 입증을 해가지고 친모자 관계가 부녀 관계가 인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 아버지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해가지고 1분도 안 돼가지고 자리를 떠가지고, 그래서 딸하고 아빠하고 만나기는 만났는데 몇십 년 만에 아빠가요 거부를 해가지고 끝난 거죠. 알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원치 않았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그분도 그렇게 메모차게 해야 될 그 뭔가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알겠죠? 연세가 그분이 거의 90세 정도 되시던데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전에 낳았던 그 아이의 생모하고 관계에서 뭔가 좋지 않는 감정이든지 전혀 어떤 감정이 없던 것인지 뭔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분이 막 나쁜 생각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연세도 있으신데요. 아무튼
요즘은 이제 그 뭐죠? 유전자 신고가 있어가지고 인지 신고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인지 신고 한번 쳐보면, 인터넷 쳐보면 변호사들이 나래 빌어서 인지 전문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요 하면은 딱 하는 게 뭐밖에 없냐? 그렇죠. 지금은 유전자 검사 하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유전자 검사하죠. 그냥 유전자 검사하면 되게 싸거든요. 그런데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하면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더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유전자 신고. 옛날엔 비쌌지만 요즘은 인지 신고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이런 것들이요 중요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하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요. 그래서 보면 3번 당사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인정되면 입양 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 신고만 있어도 입양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4번 상속 재산 전부를 공동 상속인 중에 한 사람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줄과 법정 기간 경과 후, 이 법정 기간이라는 것은 상속 포기죠. 상속 포기 기간은 3개월 안에 사망하고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럼 상속 포기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상속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속인인데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요. 상속 포기한다고 법원에다가. 그 말의 뜻은 뭐죠? 이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싶다 이 말이죠. 맨 위에 큰 형한테 다 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생들이요 상속 포기서를 3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했다 이 말은 나는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속 포기 시간이 지나버리면 상속인들이 다 공유로 돼버려. 공유. 그런데 이 공유에서 공유물을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분할했는데 우리 세 사람은 사형자인데 우리 세 사람은 이거 분할 없어도 된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준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협의 분할로 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속 재산에 관한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다. 협의 동그라미. 그래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을 해요. 협의상 분할은요. 5번 계약이 불성립이죠. 이런 불성립 줄거. 불성립하면 여기 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무효행위 전할 때 무효, 무효행위 추인할 때 무효, 이런 말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는 성립하고 난 후에 문제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요. 자 50번 무효행위 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봐봐. 무효인 가등기죠. 유효한 등기로 전용, 동그라미 전용, 이것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효행위의 추인은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유효이다. 소급하여 틀렸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돼 있나요? 자 여기 먼저 보죠. 여기 추인은요, 추인은 어느 경우만 추인이 된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죠. 딱 암기해야 돼. 되는 것보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 이게 또 있고요. 여러분요 여기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착오나 여러분 사기나 강박으로 뭐가 된다? 취소가 되죠.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죠. 이때 무효행위 추인을 돼.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에 뭐가 된다? 추인이 돼. 이때 무효행위 추인, 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것은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무효행위 추인을 해. 그런데 안 되는 거 뭐죠? 안 되는 거 103조, 그다음에 104조, 그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2번 봐봐. 비진이 표시로 무효 딱 줄고, 비진이 표시로 무효 딱 줄고. 자 3번 봐봐. 3번에 불공정한 법령이 104조죠. 불법 조건 줄고. 이때의 불법은 뭘 얘기해? 불법은 103조 위반을 얘기해. 불법은 103조 위반. 그 다음에 여기 5번은요 의사무능력 줄고 이렇게요. 여기 의사무능력,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 조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잘 봐. 그러면 여기 3번하고요 5번하고 2번을 딱 보면 여기 비진이 표시다 하나 더 써봐. 가장매매. 여러분 가장매매가 뭐죠? 108조
통정 허위 표시죠. 108조. 그래서요 비진입 표시 또는 뭐다 가장 매매. 됐어요 지금요? 자, 그다음에요 불공정함 그렇게 2번하고 5번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2번하고 5번은 추인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2번하고 5번은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이니까. 그래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소급하여 소급이 틀렸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게 틀린 거지 추인할 수는 있다. 그때부터 그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봐봐 5번 봐봐 의사무능력이죠. 그래서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줄고 소멸한 후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써 거기다가 뭐라고 쓴다.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 술에서 깬 후 이렇게. 그러니까 무효 뭐죠? 의사무능력이 뭐죠? 만치 상태죠. 그런데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술에서 깬 후 추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 뭐죠?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불공정 104조 불법 조건 103조죠. 여기 절대적 무효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은 추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줄고 취소로 무효가 된 법령이. 여기 취소로 무효가 된 법령이 됐죠.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허용된다. 이렇게 허용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법률행위 무효죠. 여러분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무효는 언제부터? 성립한 후의 문제이죠. 처음부터 무효이고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줄고 계약 체결 시 응? 자 51번이요? 이거 맞아요? 자 51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구역 내 토지에 여기 그냥 하나 봐. 여기 그냥 봐 여기. 지금 보고 계시죠? 아니 57번 아닐 거예요. 그냥 잘못 나왔으니까 하나 보라고. 보고 계세요? 자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줄고요. 아 죄송해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누구냐면 우리 이제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즉 우리가 생명보험은 뭐죠? A가 보험을 들면서 이 보험 수익자를요 B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B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자인데 B가 사망하면은 보험금을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피보험자죠.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고요. 피보험자 누구죠? 여기 B죠. 보통 보면 우리 외국인 아내 같은 경우 데려와 가지고요. 남편이요 어떻게 한다? 생명보험 왕창 들어놓고 나서요. 아내를요 자동차로 끌고 가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죽으면 자기가 보험금 타고 하는 경우 있어 없어? 그냥 있어. 알겠죠? 없는 척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나중에 추인해도 무효가 돼. 그러니까 보험은요 반드시 언제 해야 돼요? 보험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그 피보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동의를 해야 돼. 나중에 동의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무효예요. 다시 보험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이나 권리로서 처분하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이나 권리로서 남의 건데요.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무권리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을 했다. 그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다. 그것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3번은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러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란다? 양도담보라고 그래. 양도담보 알겠죠? 그 채권의 일부가 설사 배탈 났나 봐요. 설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가 무효죠. 나머지 채권이 유효죠.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함이 없이 말소 등기 절차를 구할 수가 없다. 왜요? 이것을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해요. 채권이 1억인데요. 이 중에서 3천은 무효예요. 그럼 아직도 얼마가 남아있죠? 7천이 남아있죠. 그 7천 때문에 담보물권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불가분성 이렇게. 4번은요.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농지죠. 그것은 무효가 돼요. 추인해도 무효가 돼요. 그런데 상환 완료 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상환 완료 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 유효 요건을 갖춘 후 추인할 수 있는 유효의 요건을 갖춘 후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돼. 알죠? 그때부터 유효.
자, 5번은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줄거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자, 1번 틀렸네요. 알겠죠? 1번 알겠죠? 상환 완료 후에 하면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예요. 그래서 1번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은 이렇게. 아, 이건 어디 갔냐면 있어. 여러분이 어디 가냐면 추가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잘못됐어. 알겠죠? 자요, 51번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죠. 정한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럼요.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요. 잠깐 여기는요. 설명을 약간 하고 해야 돼요. 참, 먼저 여러분요. 무엇을 보냐면 먼저 우리가 유동적 무효죠. 허가 전이죠. 허가 전은요. 허가 전에 채권적 효력, 채권행위도 효력이 없고요. 여기도 모두요. 물권행위도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허가 받으면 언제부터 유효다? 소급해서 유효가 돼. 허가 받기 전에 그러니까 무효가 되죠. 채권행위가 무효단 말은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이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요. 이행 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행 지체가 안 되니까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죠.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원상 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지체가 없고 채무 불이행이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런데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게 하나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서 그럼 뭐 한다?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력 의무라고 얘기를 해. 협력을 해서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고 나서 뭘 한다?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하죠. 그런데 여기요. 협력 의무로 뭘 한다?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죠. 이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 가지. 우리가 두 가지는 안 되고요. 또 두 가지는 되죠.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법원에 뭘 할 수 있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럼요. 대금을 주지 않으면 등기를 주지 않으면 등기를 주지 않으면 나는 협력할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부수적 의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약금이죠. 그러면 계약금 뭐예요? 계약금은 여기서 세 가지죠. 허가 전이냐, 그 다음에 불허가냐, 그 다음에 해약금으로 추정하느냐. 해약금이요. 그러면 허가 전이죠. 허가 전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 전이다. 불허가다. 해약금이다. 허가 전은 뭐죠?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는 여기 보면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뭐 할 수 없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허가는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요.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언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여기 확정적이죠. 이 확정적 유효가 있고 무효가 있죠. 그래서 유효가 있고 무효가 있고요. 이 무효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죠. 유동적 유효는요. 지정해제, 그 다음에 지정기간이 만료되죠.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뭘 하지 않는다?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무효죠. 불허가 처분이 있고요.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 일방 아니에요.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 그러면 여기 봐. 협력을 해야 허가가 나오는데 협력을 거절하니까 둘 다 허가가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허가를 뭘 한다? 배제나 잠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확정적 무효경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다? 우리가 토지거래가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니까 플러스고 허가는 무효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부 법률에 대해서 이미 성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을 했는데 이미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요. 그럼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 무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란 경우는 무효. 그 다음에 불허가처분 쌍방, 일방 아니에요.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확정적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는 다 여기 나와 있는 다 이론만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이 전부가 다 뭐냐? 전부가 다 판례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실체법적으로 뭐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중개사법에서 나올 때는 뭐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허가를 신청하고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건 공법상의 문제이고 지금 여기에는 사법상의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볼까요? 자,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것의 경우 허가를 받기 전 줄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확정적 무효 OX X 유동적 무효 이렇게. 2번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가 있기 전 줄고, 그럼 허가가 있기 전 그러면 유동적 무효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허가가 있기 전이죠. 허가가 있죠. 책보행이 무효, 물권행이 무효, 의무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이행 지체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그랬죠. 허가가 있기 전 그럼 여기를 얘기해. 그럼 여기 한번 봐봐. 2번이요. 지금 허가가 있기 전이죠. 그래서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 또 나왔네요. 받기 전 그럼 뭐죠? 채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여기 봐봐. 토지 명도를 청구, 여기 봐봐. 이행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채권적 효력도 없고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3번은 맞죠. 4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는 허가 받기 전 줄고, 여기 허가 전이죠. 허가 전에는 채권행위 무효, 의무 없고 이행에 문제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지체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여기 손해배상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X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우리가 보면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라 해야 돼? 협력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다?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먼저 등기를 해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52번 틀린 것은 1번 계약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할 뭐가 있다? 의무. 여기요 협력 의무가 있죠. 알죠? 의무.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안 되고 동시행 항변권 없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협력할 의무를 뭐하지 않는 경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봐봐. 협력 의무는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동시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수 있다? 소송을 소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 줄고,
그럼 맨 끝에요.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지금 시험은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와서 상당히 길게 나왔죠. 18회 나온 건데요. 만약에 지금 나오면 뭐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당사자 일방이 협력 의무에 위반할 때는 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죠? 짧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말 수 있다. 소송으로. 소송할 때 소동그라미, 구할 수 있다 할 때 구동그라미,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3번 안 했어요? 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거래 허가를 받기 전 줄거. 거래 허가를 받기 전 이렇게 돼 있죠? 거래 허가 받기 전 아직 허가가 없죠? 맨 끝에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허가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협력을 해야지 허가를 받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허가를 받기 전에 협력 의무를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먼저 협조해. 그리고 허가를 받아. 그 다음에 등기와 대금을 청구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허가를 받기 전에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 자, 60번은요. 1번.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 줄고, 이 유동적 무효라는 말의 뜻은 허가 전이라는 뜻이죠. 허가 전. 그럼 봐봐. 여러분, 허가 전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허가 전은 계약금을요. 허가 전은 봐봐. 허가 전이죠. 허가 전은 의무가 있어 없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허가 전에 계약금을 줬어도 허가 전에는,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허가 전은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전은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 계약금은 허가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 다시 한번 보시면, 저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아직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란 말은 허가 전 이 말이죠. 여기에요? 그럼 지금 여기는요? 55번은요? (54번) 맞아요? 몇 번이? 60번은 추가 문제 있어요? 자, 그럼 54번 보세요. 매매계약 일자를 규제기역 지정공고일로 이전으로 소급 작성하고 매매 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유동적 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잖아요. 매매계약할 때 불허가를 유도할 목적으로 일부러요. 지정공고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하고 매매 대금도 낮춘 별도의 계약서가 별도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그 말이 아니네 지금요. 매매계약 일자를 규제기역 지정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요, 이거 잠깐 지워도 되겠죠?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요, 만약에 2월 1일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체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3월 1일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아요? 재지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요 다시 5월 1일 여기서 계약을 또 체결을 해요. 이렇게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쭉 가면서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아직 등기하기 전에 3월 1일 날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그러면 이 계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대해서 계약이지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런데 여기서 허가를 됐죠.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여기에서 3월 10날 계약을 체결을 해요. 체결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계약서를요 2월 25일 날 쓴 것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소급해서 작성했다. 그 말은 나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허가를 배제한다, 허가를 잠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3월 10날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재지정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뭐가 돼요? 유효가 돼. 이때부터 유효가 돼요. 유효가 돼. 유효가 되니까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요, 다시 여기서 허가구역으로 다시 재지정이 됐어. 재지정.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됐어. 그럼 여기 봐봐.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안 해. 그럼 유효가 됐어. 근데 다시 재지정을 했어.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알겠죠? 쭉 옆으로 가면서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문제요. 여기 보면 매매계약 일자를 규제구역, 즉 규제구역이란 말은 허가구역이 말이죠.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 줄고요.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허가를 배제 잠탈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무효다? 확정적 무효. 이렇게. 자, 이번요. 갑과 을 사이에 허가를 배제 줄고 허가를 배제하기로 특약 줄고, 우리가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확정적 무효.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뭐 했다? 명백히 하면, 명백히 그렇게 돼 있어요.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 유효, 확정적으로 유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했죠. 그러면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유효가 아니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뭐가 있다? 불허가 처분.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 5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정지조건 줄고, 정지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불성취로 확정, 이미 불성취로 확정, 그러면 뭐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무효가 된다. 정답 몇 번? 4번이요. 여러분 봐봐. 여기 60번 이것은 남아요. 여러분들이요. 추가된 문제 거기에 있나 봐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지금요 1번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이 아직 유동적 무효인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가 없으면 뭐다? 유동적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 못하니까. 자, 불허가 처분 줄고, 불허가 처분 그러면 확정적 무효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확정적 무효니까. 자, 3번 갑은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계약하였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어. 그럼 아직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지금 중도금을 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4번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뭐가 되거나 해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뭐 만료, 지정해제 줄고, 지정기간이 만료 줄고, 또는요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유효.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피보존 협력 청구권 협력 청구 줄고요. 정말 피보존 권리에서 뭐 할 수 있다면 그때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5번 이렇게요. 자, 55번은 보세요.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뭘 했다? 가압류. 이런 봐봐.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의 뜻을 봐봐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통보를 해제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1번 해제하자.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해요? 을이요. 자기 이 돈 계약금 1,0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 1,000만 원 받지 못할까 봐 을이요 1,000만 원을 피보존 채권에서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뭘 했다? 가압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가압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1,000만 원 내놔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이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하고 1,000만 원 받은 상태에서 을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자 을이요 1,000만 원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갑의 토지를 가압류했잖아요. 가압류했죠? 이런 경우는 내가 1,000만 원 내놔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을도 갑이 해제한 거에 대해서 동의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돈 1,000만 원 내놔라 이 말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정적으로 이 계약은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유효도 아니고 무효 이렇게. 1번 틀렸고 2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X토지 소유자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했죠. 갑은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 줄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무효.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그럼 갑과 을이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을 뭐라고 그랬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했죠. 자, 법률 행위는요 무슨 요건이 있어?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에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여기 일반적 효력 요건에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에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특별해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강박을 이유로 뭘 하면 취소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아까 얘기했죠. 무효가 되면은 전부가 다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계약도 무효가 돼.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X토지 소유자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서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을은 을에게 매도했죠. 갑의 을의 강박에 의해서. 그러면 갑은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X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그것을 매도했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을이 그것을 병에게 전매했어요. 그래서 갑을 병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서 갑이 병에게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병 명의로 등기했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여기 봐봐. 중간생략 등기 줄고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플러스죠. 단속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 줄고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 무효 마이너스죠. 효력 규정 무효 마이너스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유효이다 그러면 안 돼. 자 4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다. 그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갑과 을이 우리 7월 말까지 허가를 받자 이렇게 합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7월 말이 지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확정적 무효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당사자가 일단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허가를 받아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허가가 없으면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죠.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지금 봐봐, 무효 동그라미 누구든지 주장, 누구든지 주장, 이렇게요. 그래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요, 옳은 것은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자, 이제 법령이 취소죠. 그럼 취소는 이제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포함. 여기 한번 볼까요? 자요, 이렇게요. 여기 갑이 몇 살이냐면 갑이요 17살이에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이요 을하고 17살이가. 그래서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1번, 2번 등기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갑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갑이 을한테요 일단 3번에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4번은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말소 청구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요 순서가. 그래서 자기가 미성년자일 때 을하고 계약하고 을한테 등기해줬어. 그럼 미성년자임으로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이요 바로 뭐를 했다, 말소 청구 소송을 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말은 나는 취소한다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뭐가 돼 있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포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걸 포함적 의사표시,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가 일부 무효죠. 똑같이 일부 취소도 똑같이 있어요. 일부 취소 뭐라고 되어 있다? 하나의 법률행위 줄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가분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부가 특정 동그라미, 일부가 특정,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줄고 가정적 의사 줄고, 이 가정적 의사를 뭐라 한다? 써 보충적 해석, 이렇게.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일부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가능 동그라미, 일부 취소도 가능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가분적이다. 알겠죠? 자, 3번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줄고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 여기까지 가로묶고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어. 그러면 그 제외한 부분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왜 없어? 제어시켰으니까 없어요? 오케이. 자요, 일정 부분을 제외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취소하고요, 여기 해제하고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취소는요 모든 법률행위요, 법률 행위를 취소해. 모든 법률행위는 뭐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런데 해제는요 뭐만? 계약만 해제. 계약만. 자, 두 번째 여기 취소죠. 취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모든이죠. 여기는 계약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취소는 뭐냐면, 취소는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 140조에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정 취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에 정해져 있다, 법정 취소. 해제는요 법정 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약정 해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약정 해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취소는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요. 부당이득 반환이요. 그래서 선인 경우는 뭘 한다? 현존이익이고요, 악인 경우는요 손해전부예요. 그런데 해제는 뭐냐? 선의도 전부, 악의도 뭐다? 전부. 그래서 이런 말한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상회복 의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의는 여기는 현존이익인데 여기는 전부를 반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취소가 더 유리해요, 해제가 더 유리해요? 취소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해제 후 뭐 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요
둘 다 취소나 해지하면 둘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둘 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든 법률행위고 취소권자가 딱 법에 정해져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계약만 해지하고 단독행위는 해지를 못해. 알겠죠? 그럼 여기는 법정해제, 약정해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뭐냐면 여기 봐봐.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 매매 대상에서 제외 그 말은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안 했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는 법률 행위를 취소해. 계약, 단독, 합동 행위를 취소해. 그런데 그 부분은 매매에서 제외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 재밌는 말이죠. 알겠죠? 지금 4번 봐봐. 4번을 잘 봐야 돼요. 알겠죠? 잘못 읽으면 우리 기출문제죠. 이거 틀린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많았단 말이죠. 자, 여기 봐. 여기 우리가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선인 경우는 뭐 현존이익이다. 현존이익. 악의는 뭐다? 전부를 반환하죠.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그래. 만약 그런데 차거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면 그럼 어떻게 돼? 사기나 사고나 강박으로 하면은 선인 경우는 뭐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 뭐다? 손해 전부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년자가 상대방을 강박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강박을 당한 것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강박을 했으니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알겠죠? 무조건 미성년자는 현존이익이냐 그게 아니라고. 미성년자가 현존이익을 하려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는 손해죠. 손해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제한 능력자니까 제한 능력자로서 나는 취소할래.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소하면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이고 악인 경우는 제한 능력자는 악을 분문하고 뭐다? 현존이익. 전부 다 현존이익만 반환해. 선악 불문하고. 그러니까요 악이어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니까 빨리 제한 능력자로 취소를 해야 돼. 그런데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이 악의가 갈라진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4번 잘 읽어. 갑이 제한 능력자 을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제한 능력자 이유로 취소한 경우 갑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만자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요 지금 갑은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OX. 현존 이익만 말한다. OX.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냐를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갑은. 자 여기 봐봐. 여기 갑이 제한 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했죠. 그럼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될 수가 없어.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될 수가 없다고.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누가 제한 능력자예요? 을이 그러면 취소권자고 갑은 상대방인 거예요.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라고.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자라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을이잖아요. 그러면 을만 취소권자고 갑은 상대방이 되고 취소권자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를 했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을 해. 그럼 누구다? 제한 능력자 여기서 누구다? 을이죠. 을은. 그런데 갑은 제한 능력자도 아니다. 아니죠. 선이면 현존 이익, 악이면 손해 전부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갑은 그랬잖아. 갑은. 그럼 갑은 누구다? 능력자죠. 그다 써 40세라고 써봐. 40세니까 능력자죠. 그럼 능력자니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선인 경우는 현존이,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누가 제한 능력자고 누가 능력자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5번은요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 행위를 취소했죠. 줄거 취소 사유 없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취소권은 140조의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자, 취소 사유 동그라미, 취소 사유 박스에 140조의 법정되어 있다. 법정되어 있다. 법정이란 말은 뭐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다. 선인 경우는 뭐죠? 법에 뭐라고 법정되어 있다?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다른 것은 절대로 취소를 못해. 취소 사유가 없는데 취소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보면요, 저 사람 나 기분 나빠. 너 기분 나쁘니까 너하고 나하고 어제 얘기한 거 취소할래. 돼? 안 돼? 안 된다고. 기분 나쁘다고 취소 그런 거 안 된다고. 제한능력자나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취소한다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것만 취소한다고. 다른 건 취소를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 취소 사유 없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취소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 2번. 자, 57번.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전속기간 내 줄고, 취소권 동그라미,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옆줄 긋고 제척기간이에요.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그 다음에 전속기간은 체결한 날 플러스 10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이퀄 취소의 원인이 종료. 취소의 원인이 종료. 언제 취소이 종료죠? 제한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 종료 플러스 3년이에요. 플러스 3년. 그러니까 계약한 날부터 10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하나. 알겠죠? 전속기간에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고, 그 취소에 따른 소송, 취소에 따른 소송 줄고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은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플러스 취소 후 10년 플러스 취소 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10년 안에 취소하면 돼. 그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하면 되니까 9년째 돼가지고 취소를 했어. 9년째 돼서 취소했어? 취소했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 2번은요.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자 줄고 취소 줄고, 제한능력자 그러면 뭐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 책임. 그래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재밌는 말이죠. 제한능력자는 박스 해봐. 여기 가운데 제한능력자는 박스 해봐. 선이 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선, 악, 불문 이렇게 선, 악, 불문하고,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의 책임이 있는데, 의사능력 흠결 줄고, 의사능력 흠결도 선, 악,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 반환.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법무사 시험하고 주택발의사 시험에 났는데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이것은 뭐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이때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 말이죠. 선악 불문하고 뭐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요, 제한능력자하고 누구하고 똑같다? 의사 무능력자는 똑같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3번은요 설명을 좀 해야 돼. 자, 여기를 봐. 우리가요 여기 은행이에요. 은행이 이렇게 있고요. 이 은행이요 여기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한테요 카드를 발급해서 일반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여기 가맹점 있잖아요. 이 가맹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미성년자가 두 번째 신발을 샀어. 신발을 사니까 3번으로요 은행에서 가맹점한테요 대금을 지급해. 가맹점한테 카드 긁으니까 대금을 지급해. 그랬는데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여기 카드 계약을
네 번째 취소를 했어. 취소를 했어.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요? 모유가 되죠. 소급해서 모유가 되니까 무슨 이익만 반환한다? 미성년자는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이때의 현존 이익은 뭐다? 생활비 같은 것은 현존 이익이죠. 낭비하는 거, 뭐죠? 주식을 사는 거 또는요 뭐 경마하는 거 이런 것은 다 뭐다? 그것은 낭비죠. 현존 이익이 아니단 말이죠.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데 이 현존 이익이 금전상 이익이다. 금전상 이익이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현존하는 추정하죠. 추정하니까 미성년자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추정하니까. 다시 봐. 이게 지금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 사법시험에서 연속 2년간 나왔었던 건데요. 아무 다른 시험에는요 사법시험 빼고 나온 적은 없지만 여기서 보면은 별것도 아니죠. 지금 은행하고 미성년자 간에는 카드를 발급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아서 가맹점 가서 신발 하나 샀어. 나이키 신발 10만 원 주고. 알겠죠? 그랬더니 은행이요 가맹점에다 10만 원 가맹계약에서 10만 원을 지급하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미성년자가 3개월 할부로 샀으면 1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10만 2천 원인데 그것을 3개월로 나눠서 주죠.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만 9천 원씩 이렇게 뭐죠? 지급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법정들이 그 사실하고 뭐죠? 카드 발급 계약을 취소를 했어.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미성년자는 선의악이 불문하고 현존이익인데 이때 현존이익이 금전상 이익일 때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을 취소해도 은행에다가 10만 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금전상 이익이니까. 그런데 그 금전상 이익이 없다고 하려면 내가 스스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뭐를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증 이렇게. 이게 중요해. 자 한번 볼까요? 자 3번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 시 미성년자가 반환할 금전상 이익은요 맨 끝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 현존 2015년이죠. 봐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 동그라미 미성년자가 입증 책임. 추정하니까 미성년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4번 취소 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취소 원인이 뭐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죠. 그런 진술이 없어도 효력이 있다. 5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줄과 해지한 후 차고 동그라미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죠? 가장 많이 있는 게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1번 2번이 좀 나왔고요. 아직 3번하고 4번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죠. 그래서 취소 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아직 나온 적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고 58번 정답 몇 번이죠? 2번 이렇게 틀린 것이죠. 자 58번은요 조건인데요. 그럼 여기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